네, 뉴욕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보는 시간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부터 살짝 좀 바꿔봤습니다. 오늘부터 오늘의 핫스탁으로 특징주를 3가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어서 이항영 전문위원 모셔서 인사이트 한번 청해 듣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 옆에 자리에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먼저 오늘의 특징주 핫스탁 3가지 브리핑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다시피 테슬라와 루시드 그룹, 인텔 3가지를 꼽아봤는데요. 테슬라에 대해서는 퍼누드에서 테슬라가 확실히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확실히 바닥을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투자 의견이나 뭔가 투자 심리가 좋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만 33% 급등했고요. 저점 대비해서 무려 70% 폭등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퍼누드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번 4분기 실적을 보고 역사상 가장 강한 연초 주문량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표가를 $200까지 제시를 했고요. M사이언스에서는 미국 내에서 모델 Y 수요가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하게 하이 디맨드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 관점의 리포트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두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했던 말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처참했던 2022년 이후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테슬라가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한 달 전만 해도 전혀 정반대의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가 한 달 만에 이렇게 좋아진 것, 그러다 보니까 또 공매도도 따라붙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두고 과연 계속 좋다고 봐도 되는 것일지 잠시 후에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요. 루시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루시드 그룹은 빈살만이 루시드를 산다고 라고 정해봤는데요. 빈살만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굉장한 부자, 왕세자로 알려져 있죠. PIF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에서 루시드의 지분을 싹 다 사들여서 비상장사, 그러니까 비공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루머가 나왔습니다. 루머입니다. 뭐 명백하게 정해야 되는 게, 사실 이게 뭐 주식 리서치 블로그에서 나온 내용이라서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루시드에서도 추측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서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지금 이미 이 PIF가 루시드 지분 60.7%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예 말이 안 되는 내용은 아닌데 라고 생각했는지 루시드 그룹의 주가가 폭등하는 현상을 보였죠. 이어서 인텔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춥습니다. 여전히 겨울이고요.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반등했지만 인텔의 실적이라는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주당 손실이 나왔습니다. 16센트 손실이 나왔고요. 시장 예상치는 주당 19센트 순이익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1분기 가이던스 역시 손실이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팻 겔싱어 CEO가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다, 우울한 시장 상황이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했지만 CEO가 이렇게 직접 나와서 상황이 우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또 다른 느낌을 좀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텔의 주가가 6%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테슬라와 루시드, 인텔의 주가의 향방은 좀 갈렸습니다. 이 3가지 종목 투자 전략 한번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특징주 3가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테슬라는 지난주에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1% 가까이 올라가면서요. 주간 단위를 보면 2013년 이후 최고의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가격 인하 정책이 발표됐죠. 작년 연말부터 중국에서는 2차례, 우리나라에서 1차례 올해 발표됐고요. 미국은 작년 말에는 한번 세일을 한번 했고요.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이제 가격을 내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이 좀 다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각에 따라서는 자동차 판매 대수가 여전히 똑같은 상태에서 가격만 내리면 마진이 좀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분명하겠지만 일정 수준 가격의 인하가 상당히 매출을 자극시킬 수 있다. 즉 신차 수요를 더 긍정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 분명히 존재하겠고요. 그런 것들이 다른 메이커들, 다른 자동차, 국내 자동차나 전 세계 대부분의 자동차가 재고 상황을 우리 개인 투자가 일일이 찾아보기 쉽지 않거든요.
다만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신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인증 중고차 이런 거 제도를 갖고 있을 텐데요. 그런 걸 통해서 보유 중고차 같은 경우에서도 재고상이 다 떨어지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모델 3와요. 모델 Y의 지금 재고상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모델 3보다는 모델 Y가 한참 더 인기가 있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모델 3도 마찬가지, 모델 Y도 마찬가지. 재고가 다시 조금 반등하다가 재고가 다시 또 안정되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은 역시 그만큼 추가적인 어떤 걱정거리보다는 일단은 최소한 주가는 나중이고 자동차는 상당히 좀 잘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웨드부시, 데나이브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예상치보다 매출이 10에서 15% 신규 주문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수의 증권사는 지금 주당 이익을 올해 전망쯤 낮추고 있지만 안 낮추는 것도 몇 군데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테슬라의 차트 분석이 되겠습니다. 물론 차트 분석이 미국 주식 투자할 때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요. 최근 들어 주가 반등하다 보니 몇몇 테크니컬 애널리스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 200달러에서 210달러 정도까지는 이제 3차 저항선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시각이 일단은 다수가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에 이어서 루시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루시드 뭐 폭등은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불안하거든요. 루머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루시드나 이제 리비안 이게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다시 이제 테슬라로 얘기 돌아가 보면 테슬라가 자동차 가격을 인하하면 제일 머리 아픈 쪽이 누구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수익을 못 내는 전기차 경쟁사 입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루시드가 대표적으로 이제 기본 차종 하나를 갖고 지금 상당히 고가 차종을 갖고 있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출하를 시작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주문하시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경쟁적으로 테슬라가 이제 가격을 내리니까 몇몇 곳에서 가격을 따라 인하하는 것으로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테슬라는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랑 비아드가 전 세계에서 자동차 메이커로는 유일하게 돈을 버는 곳이고 나머지는 다 적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비안과 리스우드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 내릴 수도 없고 내리면 더 적자가 확대되니까 그런 머리 아픈 상황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와중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베타윌이라는 영국의 한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자기네가 표현도 재밌습니다. 자기네가 말하면서도 uncook이란 말을 썼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 요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지금 그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의 얘기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 갖고 뭐 맞다 틀리다를 얘기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 차례 지난 금요일에 보면 거래 정지 상황도 들어갔다가 풀렸다 하면서 결국 장중한테 거의 더블이 갔다가 결국은 40%대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죠. 다만 주가 현실화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게 되겠고요. 현실화 됐을 경우에 또 얼마에 사갈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얘기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루머사항도 좋죠. 루머사항도 좋고 그에 따라서 혹시 그 전날 갖고 계셨던 분이라면 운이 좋게 비싸게 팔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루머에 기대해서 특히 펀드멘탈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엄청난 적자 회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매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인텔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반도체는 겨울이네요. 반도체는 겨울인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반도체는 우리가 잘 모르겠으나 반도체에 잘 나가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인텔이 겨울이라는 거죠. 인텔. 그렇죠. 제가 여러 번 이제 방송을 통해서 표현드리는 거지만 많은 분들이 5, 6년 전, 7, 8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PC나 노트북을 살 때 보면 인텔 인사이드라는 소리 아마 들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PC나 노트북을 선전할 때 보면 인텔을 강조했는데요. 요즘은 인텔을 선호하는 분이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어떤 GPU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딱 특정 모델을 제시하고요. 또 기본 CPU 같은 경우는 대부분 AMD 라이젠을 쓰고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시건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유명한 맛집 거리를 가더라도 어떤 맛있는 집에서 오리지널의 집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그 집이 맛이 떨어지고 주인이 바뀌는 와중에서 약간 인기가 떨어지면 잘 안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느 순간은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이 있거든요. 선택은 다 각자 하기 나름이죠. 굳이 예전의 명성을 찾아가는 분이 있겠고요.
상당 부분 분들보다 요즘 핫한 곳이 어디냐 하면서 새로운 곳을 찾아가는 곳이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인텔의 어려움이라고 보여지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뭐 적자? 저는 큰 관심을 가질 필요도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소위 반등할 수 있죠. 그걸 영어로 보면 데드캣 바운스라 그러거든요. 네. 죽은 고양이도 튀어 올라가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고 이 주식 앞으로 더블이 갈 수도 있겠으나 회사 자체에서도 계속 어렵다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는 반도체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반도체 중에서 굳이 인텔을 해야 될 이유를 저는 찾지 못하겠고요. 그런 반면에 뭐가를 해야 되겠느냐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엔비디아, AMD 같은 거가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랑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노트북이나 PC를 살 때 선택하시는 그런 사양들이거든요. 거기에 일단 답이 있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삼성전자 필적하는 것은 역시 TSM, 그래서 대만 반도체가 여전히 가장 강력한 또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쪽이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슈퍼 의리라고 얘기 많이 하고 있는 ASML 같은 경우들 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한복판에 있는 그런 주식의 흐름이기 때문에 과거의 명성 그리고 주가 떨어지는 주식에 대한 어떤 재료 갖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은 늘 말씀드리지만 강한 주식 그리고 미국 주식은 시장의 1등, 2등하는 앞서가는 주식에 지금 가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맛집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지 한참 됐고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한다면 수익률도 적응하지 못하게 되겠죠. 이런 점들을 체크 포인트로 짚어주셨고요. 그러면 이어서 미국 시장 인사이트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영의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반등 고월 스톱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계속 이어질지 스탑일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위원님, 뭐 간단하게 고인가요, 스탑인가요? 일단 저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분명히 열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흔히 얘기해서 맛집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네네. 맛있다고 그래서 그냥 편히 앉아서 계속 먹으면 살만 찌잖아요. 아이, 그렇죠. 결국 이제 네. 잘 일어나기 힘들고 뭐 나중에 다이어트로 갈 수밖에 없는 거로 네. 본다 그러면 전 시장에서 맘 놓고 이렇게 갈 수 있는 환경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겠고요.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이번 주에 발표되는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도 있을 것이 되겠고요. 또 고용 보고서도 있을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금이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빅테크들의 실적이 딱 몰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변수는 분명히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신호, 지금 화면에도 보여드리다시피 S&P 500의 골든 크로스가 이번 주에 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네요. 골든 크로스는 여러 가지를 우리나라에서 얘기하고 있지만요. 미국에서 얘기할 때는 50일 이동평균 선이 200일선이 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는 상시적으로 한 6개월 정도는 강했던 흐름이 역사적 사실이 있겠고요. 특히 S&P 500의 지난 90여 년의 역사를 보면 직후 1년 동안에 보면 한 10번 중에 7번 정도는 주가가 올라갔던 경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건 분명히 있겠지만은요. 네네. 말씀드렸다시피 펀더멘탈이나 그리고 금리 정책,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너무 지금 긍정적으로만 보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탐리 같은 경우에는 네. 시장은 지금 완전히 바닥을 쳤다는 것을 악곡장저하고 있고 그동안에 더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욕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너희도 틀렸고 내가 맞았다는 얘기하고 아주 강한 얘기를 하고 있고 자신감은 피력하고 있지만 네. 뭐 그들의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수많은 곳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신중한 접근론도 여전히 있다는 것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골든크로스도 앞두고 있고요. 긍정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고 있는 한 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역시 상단에 대한 상방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지금 좀 불안불안한 구석들이 분명히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지금 당장 공격적으로 쫓아가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주의를 깊게 가져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이항용의 월가이드 오늘 시간 준비를 해봤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특징주와 인사이트 중심으로 한번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항용 위원 모셨습니다. 이항용 위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희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